한명숙 모해 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과연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내용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돌려보면 결국에는 대검은 이 내용 관련해서 불기소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기소로 결론을 내리게 되면 결국엔 뭐 제 식구 감싸기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또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지적 또한 있었는데요. 대검은 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보시는지 평론가께서? 일단 대검이 이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주고받은 의견 이런 것들이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일단 이 어떤 위증을 했다고 이제 지목이 된 이 재소자의 경우에 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사실 핵심적인 증언을 했던 한만호 씨가 돈을 건넸다라는 증언이 이제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제 번복을 해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한만호 씨가 돈을 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돈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라든지 그렇게 보인다라는 취지의 이제 증언을 하면서 이 한만호 씨의 이제 바뀐 진술을 이제 진술의 어떤 정당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증언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논란은 이게 사실상 검찰의 어떤 강압 수사나 또 부적절한 어떤 수사를 통해서 이게 일종의 이제 위증이 됐다는 것인데 대검이 볼 때는 이게 여러 가지 물증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상황이고 결국 그 사람의 그러면 이 자신이 위증을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진술을 어느 정도로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이걸 이제 따져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따져볼 때 이 신뢰성을 이제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이 재소자라는 분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라든지 또 다른 자리에서는 그게 위증이 아니다. 그게 자신의 증언이 맞는 얘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바도 있고 해서 이게 어떤 신뢰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기소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이제 그렇게 좀 보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에는 일단 무혐의 결론을 내린 걸 두고 이걸 다시 뒤집을 만한 뚜렷한 요소가 없다. 그래서 뭐 지금 그동안에는 여기 수사팀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문정 연구관도 그리고 한동수 감사의 부장도 의견을 들었고요. 뭐 한명숙 구학이란 비판 여론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대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많던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기소라고 하는 게 공소 제기, 검사가 하는 공소 제기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증거가 있을 때 법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유죄의 증거를 제출하고 또 공소유지를 잘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게 검사의 임무이고 목표죠. 따라서 공소제기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즉 증거도 없이 공소제기를 하면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나와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검찰권의 또 공소권의 남용이라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을 만한 증거가 수집되지 않으면 공소제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동안 검찰이 이 공소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비난을 받을 만한 상황을 자초한 측면은 뭐 충분히 있습니다. 즉 공소제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또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했다. 그래서 망신주기, 괴롭히기 재판을 이어나갔다. 이런 비난은 그동안 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정권을 막론하고 여러 차례 지적됐죠. 그리고 여전히 그런 문제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개별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의혹이 있죠. 그리고 뭔가 좀 흑막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의심을 하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여러 갈등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장관과 또 검찰총장 사이에 여러 가지 또 갈등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증거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공소제기 여부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정말 공소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면 뭐 이런 판단,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참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친정부 또는 친여 성향의 고검장들마저 공소제기하지 못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공소제기가 사실 신처럼 모든 것을 다 확인해서 밝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재판 그리고 형사처벌의 어떤 하나의 절차로서 이해하시는 게 더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법무부 장관의 입장 발표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 어떠한 입장을 보이느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 개별건에 대해서 뭐 기소해라, 불기소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었잖아요. 한 번 더 어쨌든 판단을 해달라 이제 이런 내용이었고 대검 측은 한 번 더 판단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에 대한 결론이 나온 것이고요. 그러면 어떤 입장을 발표할 것인가 이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일단 박범계 장관은 이미 수사지휘권 발동을 할 때에도 그 법무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대검 부장회의에서 결론이 나면 그것은 이제 수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지휘의 내용이 기소냐 불기소냐의 결론을 내리는 형태가 아니라 네. 그동안의 과정상의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지적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난해 이제 이 사건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예를 들면 뭐 감찰부에 배당하지 않고 뭐 인권부에 배당을 한다든지 그리고 최근에 임은정 감찰연구관에게 이제 수사권을 부여를 했는데 그 네네. 수사권을 부여한 이후에 이제 이게 어떤 뭐 이 감찰의 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이제 감찰부 인원들에 의해서 결론이 그냥 내려진다 할지 예. 이런 절차적인 미비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남을 수 있으니 이걸 해소하라라는 게 수사지휘의 핵심 내용인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장회의 플러스 고검장까지 참여한 이 회의에 임은정 검사와 한동수 감찰부장이 세세하게 자신의 입장들을 다 밝히는 과정이 또 있었기 때문에 예. 수사지휘의 내용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걸 뭐 수용하고 말고야 할 문제는 또 아니라서 예.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는 이 대검이 법무부에 보고한 내용을 이제 수용하는 거 외에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예. 다른 명분이 없으니까. 예. 네. 다만 이제 이런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부적절한 관행이나 이런 것들은 또 따로 확인을 한다고 했고 그게 이제 합동 감찰이라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언급은 아마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손수호 변호사께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예. 즉 명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박범계 장관이 본인이 판단해서 가장 적합한 이제 수사지휘권 행사를 한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다시 못 믿겠으니 다시 한번 해봐라라고 네. 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예. 게다가 물론 규정에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조명관 대행이 그 고검장들까지 참여시켰어요. 그리고 예. 여기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 사전에 동의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네. 더더욱 명분이 없거든요. 따라서 오늘 박범계 장관이 입장을 밝힌다면 예. 아무래도 정합적으로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어쩔 수 없는 절차를 거친 것이고 또한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그에 따라 정리하겠다라는 예. 입장이 아닐까라고 예상됩니다. 네. 이 절차적 정의가 제대로 지켜진지 의문이다라는 어떤 유감의 입장도 함께 나왔거든요. 어떻게 좀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불쾌하지만 네. 이 결론을 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부장회의에. 네. 다만 이제 남은 그 여러 가지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이제 감찰을 하겠다는 건데 네. 지금까지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수사지휘에 대해서 많이 이제 비판으로 제기가 된 게 결국 한명숙 구하기 아니냐, 네. 한명숙 전 총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모해 위증이 나중에 이제 확정 판결을 받으면 재심 청구 요건이 되기 때문에 예. 한명숙 전 총리 재심을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됐는데 오늘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 표명을 통해서 그것은 아니다라는 게 좀 명확해진 것이고요. 그러면 남은 것은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라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 것에 이제 앞으로 방점이 찍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보이는데 그 방향에 있어서의 검찰과 법무부의 충돌은 여전히 이제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예. 앞서의 그 정치적인 논란이 부과되는 뭐 그런 판결 뒤집기 이런 것보다는 검찰의 관행을 바로잡는 건 지금 필요한 일로 보이거든요. 예. 가령 2017년에 나온 대법원 판결문을 봐도 그때 한명숙 전 총리 판결문을 보면은 소수 의견으로 당시에 이제 한만호 씨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이 부적절하게 애쓴 노력이 역력하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직접 수사에 있어서의 불법적인 어떤 관행 이런 것들을 얼마나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어떻게 이 감찰을 통해서 내놓을 수 있겠는가. 예. 이 감찰이 검찰 조직을 괴롭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러한 좀 미래로 갈 수 있는 감찰이 어떻게 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이제 평가의 초점이 앞으로 맞춰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일을 계기로 그 검찰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심지어 뭐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비공개 회의에서의 내용들이 막 언론에 유출된 부분까지 다시 이제 언급이 되면서 이런 부분 아무튼 합동 감찰을 통해서 고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앞서 잠깐 언급 주셨습니다만 대검과 법무부 간의 어떤 갈등 사안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도 좀 엿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갈등이 계속해서 예. 남아 있고 또 언제 해소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로 양쪽에서는 다 국민을 위한다고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네. 그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헷갈리는 상황인데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중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계속해서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여부와 별개로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 말은 곧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여부를 계속해서 따졌다가는 오히려 역풍이 불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이번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이 모해 위증 의혹 사건이 최종 종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 즉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이제 항고 재항고 절차를 검찰 내부에서 거칠 수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그런 항고 재항고 없이 바로 법원에 재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할 수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검찰에서 공소 제기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재판으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법원의 판단이라는 우회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별로 없거든요. 아마도 이제 변호사 측에서는 이 부분도 논의를 해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공소시효 완성되기 전에 예. 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검찰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와 관계없이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어요. 예, 예. 이 부분까지 지켜보면 누구의 말이 옳았구나, 예. 누가 무리했구나, 또는 누가 제 식구 감사하게 했구나, 이 부분을 그래도 간접적이나마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두 번째 이슈 큐브까지 이어가 봤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김민하 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